한글날을 맞아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서 10년 만에 한글 패션쇼가 다시 열렸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이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바로 119에 연결되고 움직임이 없으면 응급요원에게 알리는 시스템이 보급되면서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물 96호인 충주 미릉리 석조 열애 입상이 10년 가까운 보수 공사를 마치고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오늘은 제577도를 맞는 한글날입니다. 한글은 과학적인 창제 원리를 넘어 모양의 아름다움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선 한글 패션쇼가 10년 만에 청주 공예 비엔날레로 돌아왔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붓을 따라 자음과 모음이 유려하게 흰 종이를 채워갑니다. 손에 힘을 주고 빼기를 반복하며 부드럽고도 강한 힘이 느껴지는 한글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 자체가 하나의 디자인이 되기도 합니다.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씨의 작품으로 세계 무대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인 무늬는 현대적이면서도 감각적인 느낌이 듭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에서 한글 패션쇼가 펼쳐진 건 2013년 이후 10년 만. 그 사이 한글의 위상은 세계 무대에서 더 높아졌습니다. 이 한글을 과학적인 거 그대로 모르고 이걸 미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름답다. 바이어들이 저를 용기를 준 거예요. 기자들이. 너무 좋다고. 청주 공예 비엔날레 조직위원장인 이범석 청주시장은 모델로 나서 진땀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얼굴도 안 되고 워킹도 굉장히 어색했을 것 같은데 불편하셨죠? 관객들도 영어로 된 옷이 아닌 한글로 디자인된 옷을 입고 디자이너와 함께 호흡합니다. 한글이 써있는 옷은 저도 처음 입어보는데 굉장히 되게 뭔가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뭔가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말해야 될 것 같고. 577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만이 가진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준 한글 패션쇼. 한류 열풍과 함께 세계 문화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한글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내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내일 국정감사에는 김영한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과 미호강 임시제방 감리단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하차도 침수 전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상황 전파의 문제점, 또 재난 상황 대응 미숙에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가족과 생존자 등으로 구성된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을 두신 분들은 특히나 위급 상황 발생에 대해 늘 마음 한켠에 걱정을 하게 되죠. 하지만 버튼만 누르면 119와 연결되고 또 움직임이 없으면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 혼자 사는 노인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천에 홀로 사는 81살 김용월 할머니는 최근 복통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내뱉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직장암 수술 부작용에 따른 장유착 증상으로 김 할머니에게 종종 있는 일입니다. 119로 직접 전화해 증상부터 주소까지 일일이 설명해야 했던 김 할머니는 버튼 하나로 해결했습니다. 태블릿 PC처럼 모니터가 달린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이 기기에는 응급호출 버튼이 있어 누르기만 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119로 연결합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라면 취소 버튼을 눌러 거주자의 주소와 보호자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이 자동으로 119에 전달돼 길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누르니까 그게 편하고 또 빨리 오시고 그러니까 편하지 엄청나게. 회관 나가서도 자랑하려고요. 그래요? 그렇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응급호출을 하면 보호자와 관리요원, 생활지원사에게도 바로 알림이 전송됩니다.
연락망이 돼 있잖아요. 바로 그냥 119 해가지고 서로 병원으로 가시니까 그런 점이 좋죠. 아무래도 이제 같이 없다 보니까 편찮으실 때가 제일 문제잖아요. 시각장애와 신장질환이 있는 70대 할아버지도 최근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기기 도움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쓰러져갖고 정신이 없었죠. 이걸 눌러갖고도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그 동생이 눌러갖고서 병원에 데리고 갔죠. 응급차가 와갖고.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화재 감지기도 설치돼 불이 나면 119로 자동 신고되고 어르신의 활동 여부를 감지해 몇 시간 동안 활동이 미감지되면 응급관리요원에게 이를 알리고 요원은 즉시 안부를 확인합니다. 어르신 활동 미감지가 떠서 전화 드렸는데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현재까지 충북에 13,000여 세대에 도입됐고 올해 3,400대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65살 이상 독거노인과 장애인만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부부와 조손가구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필요하다고 본인이 느끼시기도 하고 특히 자녀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신청서가 굉장히 밀려 있다고 봐도 돼요. 24시간을 계속 나의 부모님을 케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녀분들이 굉장히 안심하고 있다. 신규 공급되는 기기에는 살려줘라고 외치면 119로 신고되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신라 마이태자 전설과 또 북쪽을 바라보는 불상으로 유명한 충주 미릉리 석조열의 입상이 10년 가까운 보수공사를 마치고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상을 위협하던 석축은 모두 해체된 뒤 새로 쌓았고 또 세월의 때가 묻었던 불상도 단장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월악산 푸른 하늘 아래 높이 10.6m의 석불. 원기둥처럼 단순하게 처리된 몸통과 가슴 앞에 모은 두 손. 둥근 얼굴에 길게 자리한 귀와 선명한 입술. 감은 듯 뜬 듯 사람마다 달리 느껴지는 눈까지. 보물 96호인 충주 미릉리 석조열의 입상입니다. 지난 2014년 보수공사에 들어간 이후 9년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석불을 둘러싼 석축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붕괴 우려가 있어 해체하고 다시 쌓는 작업이었습니다. 대형 석축이다 보니까 이것을 드러내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되쌓는 과정까지 상당히 오랜 검토 기간이 필요했고요. 드러냈을 경우에 이제 석재가 훼손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하중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검토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3D 정밀 실측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다시 쌓은 석축은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세월의 흔적도 씻어내 곳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부처상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불상도 오랜 세월 덧입혀진 이끼와 때를 벗어 밝고 웅장한 자태가 드러났습니다. 10년 가까이 가림막에 갇혔던 석불을 다시 보는 관광객들은 반갑기만 합니다. 그 공사 중이라는 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가지고 이거 언제쯤 완료가 되지 하고 궁금했었습니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얼굴이 환한 게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보수공사와 함께 인문학적 연구도 함께 진행된 충주 미릉리 석조열의 입상. 우리나라 최초의 고갯길인 하늘재와 더불어 그 가치를 더 인정받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했던 우리 교통노상에 만들어졌던 고려 전기의 중요한 사찰에 대해서 시와 국가가 힘을 합쳐서 제대로 다시 안전하게 복원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1000년 동안 월악산 자락을 지킨 미릉리 석불. 변함없이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1000년을 기약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지난달 개막한 청주 공예 비엔날레 관람객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20만 번째 관람객으로 입장한 진순옥 씨에게 20만 원 상당의 공예품을 증정했습니다. 공예 비엔날레는 오는 15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조직위원장을 맡은 이범석 청주시장은 관람객이 25만 명을 넘으면 치킨 50마리를, 30만 명이 넘으면 100마리를 입장객에게 나눠준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나들이 차량이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충북경찰청은 다음 달까지 단풍명소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과속과 신호 위반, 난폭 운전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3년 동안 충북 교통사고 사망자의 30% 이상이 가을철에 집중됐다며 안전운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관이 영장이나 허락 없이 집으로 찾아가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경찰관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청주시 오창읍 자신의 집을 찾아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49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영장과 당사자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미 운전을 마친 뒤 집에 들어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데스크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